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기일 현황은 날짜별로 경매 진행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각 기일을 기준으로 유찰되었는지, 낙찰되어 매각되었는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박연주 씨가 신건에 낙찰 받았네요. 부동산 상승기라서 가능한 일이겠죠. 이미 예전에 감정했던 가격이라서 감정가 대비 현재 시세가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낙찰가도 보시면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므로 이런 과감한 입찰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건 낙찰의 장점은 경쟁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도 보다시피 입찰한 사람은 2명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유찰 전에 신건을 노리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등 입찰가와 차이는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우신가요? 조금 덜 정원했어도 낙찰인데 이런 마음 물론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난다면 낙찰받을 확률을 높여서 입찰가를 적어야 합니다. 2등과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매는 가장 높게 적은 사람이 낙찰받고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이는 낙찰받아도 법원에서 판사가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10월 12일 낙찰, 10월 19일 매각. 결정기일 보이시죠? 딱 7일이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낙찰 후에 비로소 억울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텀을 두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와서 의의를 신청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 옆에 빨간색 글씨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라고 보이시죠? 그동안 아무 의의 신청이 없으면 이제 낙찰자에게 이 물건이 인도되는 것을 법원에서 판사가 허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이는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1년 10월 12일에 낙찰되었고 대금 지급 기한이 2021년 11월 25일입니다. 낙찰 후에 6주 후에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1, 2개월의 기한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경락잔금 대출을 부지런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보통 최대한 늦게 잔금 납부를 진행하는데 공실이나 명도 등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11월 11일에 비교적 빠르게 잔금을 완납했네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서도 돈을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경매로 나오겠죠? 재매각되는데 새로운 매각 기일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매각 기일 전에만 잔금을 납부하면 유효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대신 그만큼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배당 기일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배당 기일이고 결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배당이 끝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경매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은 배당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데 이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경매의 한 사이클이 어렴풋이라도 정리가 되시나요? 한 번에 잘 안되면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금방 정리가 되실 겁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경험을 플러스하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경매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효율적으로 보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소멸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사건에 대한 채무관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합니다. 이런 것이 유료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처음 소유권은 1억 5천에 매매를 통해서 김 땡땡씨가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저당은 담보대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8월에 담보대출을 받았네요. 소유권이 그 후에 상속으로 넘어갔고 다시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처음이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지만 실전 투자 시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소멸 기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넘어가서 임차인 대항력 여부 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매계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전세나 월세의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 확정 날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지금 이 경매 사건은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를 놓지 않고 집주인 본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낙찰받으면 이 사람은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보존 등기일로 넘어갑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이 생긴 날짜이고 준공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 5월 22일에 이 건물이 태어났네요. 계산해보면 대략 15에서 16년 정도 된 건물이므로 노후도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으니 스킵하시거나 5층 건중 2층과 같이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경매 용어 익숙해지기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